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298페이지 제5장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권합니다. 제1절 서설 로마자 에버안의 시효에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가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민법은 두 시효를 한꺼번에 규율하지 않고 총칙편에서는 소멸시효만을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건의 취득 원인으로서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2번에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시효제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의무를 이해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자가 보호될 수도 있겠으나, 그 반면에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도 생기게 된다. 그런데 뒤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 판례를 살펴보고 사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학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관해 학설은 매우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는 현재도 다수설인 전통적인 견해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견해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동그라미 1번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의 달성. 299페이지. 이번에 증거보존의 곤란으로부터의 구제. 동그라미 3번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 1과 2는 주로 취득시효에 2와 3은 주로 소멸시효에 타당한 이유라고 한다. 이번에 판례. 판례는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하거나, 또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의미하고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는 학설 중 전통적 견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번에 사견. 여기서 학설 판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토할 여유는 없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방향만 암곡하고 사견을 적기로 한다. 우선 시효제도의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인 규정의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즉,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시효 규정을 되도록 좁혀서 해석할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 넓게 인정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권 기타의 권리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후자에 있어서는 변제가 문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유가 달라져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취득시효 중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도 특수한 면이 있다. 사견으로는 시효제도는 궁극적으로 권리를 취득했거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증명을 하지 못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 있어서 무권리자나 의무 불이행자가 보호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자 및 의무이행자의 보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필요하게 보인다. 다만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 이외의 채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무자를 불안정한 지위에서 구제해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전면한 자에게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취득시효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증명하지 못하는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나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만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전면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소멸시효 가운데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증명하지 못하는 의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기타의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불행사에 대한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여 사실상의 법률관계로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3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300페이지 돌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효를 이와 같이 이해하면 당연히 시효제도의 적용을 가능한 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즉 되도록 실질적인 권리자나 이행할 의무자만을 보호하고 무권리자나 불이행자가 보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권리자 보호라는 민법 전체 이상과도 보호를 이루는 길이다. 그리고 법률 규정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는 더 이상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루마드 3번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이번에 서설.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 내지 실효하는 면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여러가지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른 제도로 제척기간과 실효의 원칙이 있다. 이 가운데의 실효의 원칙에 관해서 앞에서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에 제척기간의 의의. 권리의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어진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관하여 규정된 때가 많으나 청구권과 같은 다른 권리에 규정된 때도 있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는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 예약, 완료,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가 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이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매매기, 예약 완결권의 행사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제척기간이 행사 시기인 1985년 3월 16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만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 예약 완결권은 매매 예약 성립일인 1980년 5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고 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펴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 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301페이지 일어나는 법적 안정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3번에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 행사 방법.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의 경우에 권리자는 그 기간 내에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세 가지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보아 그 기간 내에 재판상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지 않는 한 재판 외의 행사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위 이의 견해를 취하면서
그에 덧붙여 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 기관은 제척기관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가 정한 환매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그것들의 행사기관은 모두 제척기관이라고 하면서 이들 권리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회에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나 그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한다. 이 판례는 그 이후로 그 대상이 되는 권리가 청구권이라는 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점도 점유제도 이상에 맞는다는 점,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 제거 등 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판례는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재판상, 재판 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나 일정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행사를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사견, 인설처럼 짧은 기간 내에 소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인설과 판례는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설이 타당하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은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 재판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합 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 취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302페이지에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에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양도 통지에 채권 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의 구분 소유자들이 재판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위와 같은 소를 변경할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번에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지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보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기로 한다. 양가 1번 권리의 소멸 여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서를 취하든 상대적 소멸서를 취하든 두 제도의 경우에 모두 권리가 소멸하여 차이가 없다. 일부 견해는 상대적 소멸서에 의할 경우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어서 제척기간과 다르다고 하나 상대적 소멸서에 의하더라도 권리 소멸을 주장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하므로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게 된다. 양가의 이번에 소급표 유무.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 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나 권리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 소멸의 효과가 소급한다. 양가 3번의 주장이 필요한지 여부. 소멸시효의 경우는 절대적 소멸서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로 인하여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장은 필요하지 않다.
상대적 소멸시에 의하면 원형이 필요한 소멸시효와 원형이 없어지는 제척기간은 당연히 다르다. 양가로 서부는 중단 여부. 제척기간은 속히 권리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으로 중단이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다. 양가로 번에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의 포기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6번의 시효의 정지 유무.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제척기간에 준용되는 거에 관하여 학설은 부정설, 303페이지 긍정설, 제182조만 준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긍정설로 나뉘어 있다. 생각컨대 명문규정이 없는 군법상 준용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5번의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기간의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의 문구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라고 한다. 즉, 시효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고 그런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일행의 표준이 될 것이나 그것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것과 함께 권리의 성질,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 기간인지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선입 취득의 경우에 도품, 유실물의 반환 청구, 불법행위에 있어서 10년의 손해배상 청구, 상속의 승인 포기 취소권, 일본 반환 청구권 10년의 행사기간 등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에 내용은 해당하는 것을 설명한다. 예, 지금 303페이지까지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